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간단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펍섭을 사용하면서 이제 어떤 뭐 이슈가 있냐면, 사실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퍼블리시가 이제 발생되는 시점은 상태의 변경이 발생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초기 값을 알기 위해서, 변경이라는 건 어떤 초기 값이 있고 그 이후에 어떤 변경이 발생을 한다라는 건데, 서브스크라이브를 했다고 해서 현재 상태를 알고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까 이전에 예제를 보면 처음 서브스크라이브를 하자마자 어떤 메시지들이 오고 있지는 않죠. 퍼블리시 메시지들이 오고 있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 값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때에 따라서는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 초기 값을 알고 그 이후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퍼블리시를 처리해야 될 케이스들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방식으로만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서브스크라이브를 한 후에 이어서 바로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요청을 하는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의 추가 구현을 클라이언트에다가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번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마다 초기 값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서브스크라이브 후에 리퀘스트 리스폰스, 요 두 가지를 항상 구현을 해야 되는, 어찌 보면 뭐 쓸데없는 작업들을 추가적으로 더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서버 입장에서는 퍼블리시는 뭐 그대로 처리한다 치고, 사실 서브스크라이브 같은 경우는 액터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록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위에 코어 단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코어 개발을 할 때 액터 내부에서 지금 서브스크라이브 왔는지 안 왔는지 뭐 크게 관여 안 하고 그냥 개발을 하다가 필요한 순간 샌드 퍼블리시 함수로 퍼블리시를 전송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아까 말한 케이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리퀘스트가 또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럼 리퀘스트 핸들러도 퍼블리시하고 거의 유사한 리퀘스트 핸들러로 또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양쪽 다 어찌 보면 개발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초기 값까지 확인하는 서브스크라이브를 추가를 원웨이트에 했는데요. 이 API를 사용하면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당시에 어떤 초기 값을 바로 퍼블리시로 받게 해주는 뭐 그런 구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그냥 서브스크라이브만 구현을 하면 되고요. 추가적인 리퀘스트 리스폰스 없이 그냥 서브스크라이브만 해서 초기 값도 알게 되고,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그 순간 바로 이제 퍼블리시가 호출될 거니까요. 또 서버 입장에서는 바로 누군가가 서브스크라이브 요청을 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 했던 구현을 보면 서브스크라이브가 발생했을 때 핸들러를 구현을 안 했었거든요. 이전 그 영상에서는 따로 구현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구현 하나만 하는 것으로 해서 초기에 누가 서브스크라이브 하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초기 값을 퍼블리시를 전송할 수 있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샌드 퍼블리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예제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버 사이드에서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이제 추가적인 개발이 사실 더 없을 거고요. 서버 사이드 쪽에서는 요 핸들러 함수 하나만 더 추가해주면 추가적으로 리퀘스트 핸들러 없이 그냥 저 함수 하나 호출해서 서브스크라이브 핸들러를 추가해 주는 것만으로 초기 값을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함수 내에서는 사실 이 함수의 용도는 서브스크라이브 요청이 왔어요 라는 걸 처리하는 목적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내부에서 컨텍스트를 얘가 받게 되어 있는데, 이 핸들러에서 컨텍스트를 받으면 그 컨텍스트에서 현재 나한테 요청한 그 클라이언트와의 세션 정보가 여기 저장이 돼요. 그 세션에 퍼블리시를 샌드해줘 라는 요 함수를 호출해서 나랑 지금 서브스크라이브 요청한 클라이언트 간의 그 세션에 대해서만 퍼블리시를 하겠다라는 이런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함수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구현을 좀 더 감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제는 이런 형태로 구현을 할 거고요. 클라이언트 1, 2가 있고요. 둘 다 토픽 인포로 서브스크라이브를 할 거예요. 그럼 그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add handler subscribe라는 요 함수를 통해서
서브스크라이브 핸들러를 구현을 할 거고요. 그 핸들러 내부에서 컨텍스트 객체를 받으면 거기에 세션 밑에 있는 샌드 퍼블리시 함수로 호출을 하도록 해서 현재 타픽 인포에 대한 정보를 초기 값이죠. 초기 값을 이렇게 호출해서 이 함수로 호출해서 이렇게 퍼블리시가 전송되도록. 이때 가만히 보면은 이 클라이언트 2에는 전송 안 하고 있죠. 이 시점에서.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2가 서브스크라이브를 똑같이 토픽 인포에 하게 되면 그때 똑같은 함수로 호출해서 똑같은 처리를 해줄 거예요. 클라이언트 1이다, 2다 해서 다른 구현이 있는 게 아니고 이 함수에 구현되어 있는 이 핸들러 내부에서 이 컨텍스트에 있는 세션을 사용해서 현재 세션에다가만 이 send publish로 퍼블리시를 전송하는 그런 구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는 이 서브스크라이브에 대해서도 여기만 보내지 이쪽까지 클라이언트 1까지는 안 보내고 있잖아요. 현재 연결된 서브스크라이브 요청의 세션에 대해서만 퍼블리시를 보내서 초기 값을 전송을 하겠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send publish를 이쪽 세션에 대해서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봤죠. 이전에도 publish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send publish라는 함수 아까 썼었는데 그 함수를 써서 같은 함수죠. 이전 예제하고 같은 함수를 써서 토픽 인포를 보내면 양쪽에 가는 그러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액터 서버를 한번 구현을 해보고요. 당연히 이제 애프터 이닛이 있겠죠. 이 정도 구현은 이제 다들 하시리라 보고 종료용 구현이고요. 게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통해서 얘는 서버니까 서버라는 이름으로 패스를 갖는 서버라는 이름의 패스를 갖고 있는 주소를 갖고 있는 액터를 트랜스포트 레이어를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클라이언트는 나중에 할 거니까 이것도 미리 넣어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서버 액터와 클라이언트 액터를 구현해서 수행하는 것까지 만들었고요. 클라이언트 객체를 또 만들어 볼까요? 클라이언트 객체는 이거죠. 클라이언트 액터는 클라이언트용 액터죠. 사실은 클라이언트 액터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2개가 있을 거고요. 클라이언트도 2개가 있을 거고 좀 드릴게요. 2개의 클라이언트를 갖고 있을 거고요. 애프터 이닛에서 자기 하겠죠. 오픈부터 시작해서 서브스크라이브 뭐 이런 것들을 할 건데요. 그건 좀 더 같이 볼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토픽에 대한 언서브스크라이브 그 다음에 서버 종료용 클라이언트 객체가 좀 있으면 하게 될 이제 서브스크라이브에 대해서 언서브스크라이브 2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서버 종료용 스톱 노티를 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객체 다 종료를 하고 있죠. 지금 토픽 이름은 맨 위에 지금 정의를 해놨네요. 토픽 이름은 이렇게 토픽 인포 라고 해서 많이 사용할 거라 그냥 이렇게 매크로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서버 쪽부터 먼저 구현해 볼까요? 서버의 스탑은 아까 뭐 매번 하던 거니까 한 거고 해야 될 일이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핸들러가 그동안 이전 예제에서는 없었는데 add 핸들러 뭐 리퀘스트 노티 뭐 이렇게 있었는데 서브스크라이브라고 이번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 함수를 잠깐 들여다보면 아까 그림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렸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타픽 인포라고 하는 그 타픽으로 어떤 서브스크라이브 요청이 오면 요 핸들러 호출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걸 꼭 요 밑에 있는 요 샌드 퍼블리시, 이 세션에 대한 샌드 퍼블리시를 무조건 호출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서브스크라이브만 있으면 얘는 호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사실 이것 때문에 이걸 만든 거라서 이거는 보통 한다라고 보셔야겠죠. 사실 이거 안 할 거면 이거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모르겠어요. 다음에 다른 용도로 이걸 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거 용도 외에는 크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다른 용도로 쓸만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일은 보면 샌드 퍼블리시를 하는데 아까 말한 그 토픽으로 퍼블리시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내용을 15 스트링으로 info라는 스트링을 엔코딩해서 보낼 건데 그 info가 지금 없죠. info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초기 값은 initial info라고 해서 스탠다드 스트링으로 갖고 있는 initial info라는 스트링을 갖고 있는 info 객체가 있고요. 여기에 이 값이 초기 값입니다. 근데 초기 값이 이거지만 나중에 바뀔 수도 있죠. 어쨌거나 현재 값이 되겠죠. 현재 값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럼 누군가가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 순간 이쪽이 호출될 거고, 이 핸들러가 서브스크라이브 핸들러가 호출이 될 거고, 이 핸들러가 호출되면서 퍼블리시가 바로 발생을 하는데 모두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현재 나한테 서브스크라이브를 요청한 그 세션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에만 현재 상태를 보낸다라는 거죠. 현재 상태가 인포죠. 요거를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내용이 크게 뭐 구현에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초기 값을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 info라는 저 스트링으로 저장되고 있는 info, 요 스트링으로 저장되고 있는 요 info 값을 바꾸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set info라는 노티를 누군가 보내면서 그 메시지로 어떤 스트링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스트링을 info에 다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러한 노티피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라도 set info를 통해서 노티를 보내면서 파라미터로 스트링을 보내면 그 스트링을 받아서 현재 값을 갱신할 거다라는 거예요. 어디갔죠? info에 얘를 갱신할 거고, 그 이후에 누군가가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바뀐 내용으로 현재 값이죠. 바뀐 현재 값으로 바로 서브스크라이브 하자마자 퍼블리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 서버 구현은 전체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서버 구현은 다 끝났고 이제 클라이언트의 나머지 부분을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구현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아까 그림에서도 클라이언트 1, 2가 있었고 둘 다 서브스크라이브라는 걸 하고 있죠. 다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각자 다 구현하기가 좀 코드가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줄이려고 함수로 뽑았어요, 그 내용을. 그래서 오픈하고 나서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것까지를 하나의 함수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면 이 함수를 호출하면 하는 일이 트랜스포트 커넥트 클라이언트 쪽 호출한 쪽이죠, 싱크로. 그래서 서버라는 패스를 갖고 있는 액터에 접속을 하게 되고 접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뭘 하냐면 여기 지금 전달된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전달된 게 클라이언트 객체에 대한 레퍼런스예요. 이 레퍼런스를 그대로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내부에서 트랜스포트 지금 커넥트 하는 거잖아요. 커넥트가 완료가 되면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요. 여기 있네요. 오픈을 하고 그러니까 커넥트 됐다 로고 찍고 오픈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테스트니까 없애고요. 없애고 이제 서브스크라이브 할게요 라고 로고 찍고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핸들러를 하나 봤죠. 이 핸들러는 여기 지금 이렇게 봤는데 사실 요 서브스크라이브 할 때마다 그동안 넣었던 핸들러예요. 그거하고 동일한 타입의 함수를 하나 넣어주는 거죠. 지금 함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람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람다로 구현된 함수를 하나 받고 그 함수 객체를 그대로 다시 여기다 넘기는 겁니다. 넘기는 건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됐냐면 요거 복사를 해야겠죠. 얘는 지역 변수, 그러니까 파라미터는 지역 변수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받으면 큰일 나요.
이 함수 리턴 되는 순간 없는 객체거든요. 근데 걔를 레퍼런스로 받아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복사를 하게 됩니다. 복사해서 그 핸들러를 나중에 서브스크라이브에 대한 퍼블리시가 올 때 이 함수 호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함수의 역할은 오픈 서브스크라이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 애프터니 아까 구현을 안 했죠. 이제 그래서 구현을 할 거고, 지금 막 작성한 그 함수를 호출할 겁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클라이언트 객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로그 찍을 때 사용할 스트링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subscribe 핸들러입니다. 퍼블리시 핸들러입니다. subscribe 할 때 호출될 핸들러를 지금 여기다 넣고 있죠. 지금 뭐에 대한 거냐면 클라이언트 1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1에 대해서 애프터인에서 클라이언트 1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클라이언트 1이 지금 클라이언트 1 객체죠. 네, 오픈부터 서브스크라이브까지 끝나게 돼요. 서브스크라이브 끝나면 퍼블리시가 바로 날아오죠. 여기 보면, 왜냐하면 서버가 요 세션이 맺어지자마자, 그러니까 세션 맺어지고 그 서브스크라이브이 호출되자마자 요 샌드 퍼블리시를 하기 때문에 바로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함수도 거의 이제 뭐 바로 호출된다. 사실 애프터니 호출이 끝나고 나서, 리턴 되고 나서 호출되긴 하는데 시간적으로 금방이란 얘기예요. 바로라는 게. 그렇게 이제 바로 호출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로그를 한번 찍어야겠죠. 그래서 로그 찍는 함수가 여기 있네요. 로그를 이렇게 받아와서 퍼블리시를 받아와서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보시면 info라는 아까 스트링이 있었고, 이 info를 15 스트링으로 한번 어딨죠? 15 스트링으로 한번 감싸고 나서 info를 감싸고 엔코드해서 보내잖아요. 15 메시지로. 그러고 나면 그걸 받겠죠. 받은 15 인포 메시지는 클라이언트에서 이렇게, 지금 퍼블리시 핸들러잖아요. 여기 요만큼이 퍼블리시에 대한 핸들러인데, 요 내부에서 퍼블리시를 받으면 그 내용이 15 스트링일 거고, 걔를 이제 출력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냈으니까 받은 거죠. 세션에 대한 퍼블리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를 하냐면, 추가적으로 지금 요걸 하고 있어요. 바로 이어서 요걸 순차적으로 처리하려고 제가 일부러 요걸 좀 플래그들을 좀 넣어서 한 건데, 보기 편하라고. 개별적으로 하면은 누가 먼저 올지 좀 예상하기 어려워서 우선은 그냥 순차적으로 되라고 이런 걸 좀 넣어줬습니다. 뭐냐면, 한 번도 클라이언트 2가 오픈된 적이 없다 하면 클라이언트 2에 대한 오픈부터 시작해서 처리를 하는 내용을 여기다 추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초기값이 스태틱으로 해서 false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false면 얘를 true로 다시 바꿔주고, 그럼 다시는 이 if 문항으로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오픈을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2에 대해서 로그 메시지로 클라이언트 2라고 찍어줄 거고요. 핸들러, 이게 서브스크라이브에 대한 퍼블리시 핸들러죠. 퍼블리시 핸들러고,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퍼블리시 핸들러까지 했습니다. 그럼 얘도 어떤 메시지를 수신하면 똑같이 로그를 또 찍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info라는 내용을 그대로 받고요. 15 스트링으로 그거를 디코드 함수, 유틸리티 함수 통해서 했고, 그거 그대로 로그를 찍어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2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내용으로. 그리고 나서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어떤 로그였냐면 세션별 퍼블리시였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전체에 대한 퍼블리시를 한번 보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샌드 퍼블리시로 터핑 인포를 똑같이 보내면 양쪽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이거를 받게 하는 게 맞냐면 클라이언트 1만 뭐 이렇게 접속이 된 후에 클라이언트 2가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보내봐야 클라이언트 1만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2가 실행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요걸 보낸 적이 없으면 보내라는 의미로 지금 플래그도 넣고 노티도 보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서도 또 스태틱 쓰고 있죠. 한 번도 셋 인포 관련된 그 셋 노티피케이션을 보낸 적이 없다면 지금 이거는 무조건 타픽 인포라는 그 퍼블리시가 샌드 퍼블리시가 발생하면 무조건 호출되는 함수군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플래그를 하나 둔 거고요. 그래서 없다면 그때 가서 셋 인포 노티를 보내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 부분이 빠졌네요. 이렇게 하면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두 번째 퍼블리시가 그림에서 보면 요거죠. 요거랑 요거까지는 지금 받은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로고까지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받은 거죠. 그 이후에 요거를 받으면 그때 가서 요거를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샌드를 하라는 거죠. 샌드 하라고 지금 그림에는 없는데 클라이언트 2가 얘한테 샌드 노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샌드 노티, 셋 인포, 노티죠. 노티로 셋 인포 아까 코드 구현 보셨을 거예요. 다시 볼까요? 셋 인포라는 서버에서 셋 인포라는 노티를 받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션에 대해 특정 한 세션에다만 보내는 게 아니고 전체에다가 샌드 퍼블리시를 통해서 이걸 보내요. 그러면 그림에서처럼 이 퍼블리시가 양쪽으로 다 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위해서 클라이언트에서 요거를 이제 보내려고 지금 플래그 써가면서 절차적으로 수행하게 하려고. 사실 실제 구현에서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좀 로그를 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좀 플래그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샌드 노티를 셋 인포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값으로 보낼 때 new info로 바뀌죠. new info를 보내고 있죠. new info는 초기 값의 인포 값은 이니셜 인포였을 텐데 이게 new info로 바뀔 거예요. 왜? set info noti에서 아까 파라미터로 new info를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잖아요. 자꾸 나네. info를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보내는 퍼블리시는 new info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할 때 서브스크라이브 핸들러가 여기부터 어디였죠?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이만큼 있고 또 여기 서브스크라이브 핸들러가 코드가 좀 복잡하긴 한데 길고 복잡하긴 한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여기서 또 한 번씩 호출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각자가 또 로그 찍고 로그를 찍고 그렇게 구현이 될 겁니다. 미리까지 그렇게 맞죠. 그래서 샌드 노티를 통해서 전체 퍼블리시까지 받는 내용이 이제 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종료까지도 해줘야 되겠죠. 마지막 샌드 노티를 통해서 전체가 다 받고 나면 더 이상 메시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스탑 엔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전체 메시지가 받으면 지금 샌드 노티를 하고 나서 true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얘가 호출되는 시점이 전체 퍼블리시를 받는 시점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else를 쓰면 되겠죠. else 써서 얘가 두 번째로 호출되는 경우라고 하면 두 번째로 호출이 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스탑 엔진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종료하는 것까지 하고 나면 여기서 종료할 때 서버도 죽어주세요 라고 스탑 보내죠. 둘 다 종료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빠졌네요. 이렇게 하면 전체 구현은 된 것 같고요. 한번 이걸 돌려보고 로그를 한번 출력 로그를 한번 보고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워닝이네요. 워닝 한번 처리해 볼게요. 에러도 있네요. 57라인. 네, 클라이언트 네임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캡처가 안 됐대요. 얘가 호출될 때라서 얘는 지금 콘스트 캐릭터 스트링이기 때문에 얘는 아마도 다시 볼까요? 네, 스트링이 뭐 이렇게 콘스트 캐릭터 스트링이라서 그냥 포인터를 복사해도 될 거예요. 얘는 어떤 뭐 지역 변수나 이렇게 배열 잡아서 저장하고 있는 값이 아니라서 얘는 그냥 57라인의 그 오류는 그냥 복사로 처리하겠습니다. 57라인 맞나요? 57라인 57라인 요거죠. 이거는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또 있네요. 58라인에 이거 테스트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뺄게요. 다시 한번 좀 올려서 네, 잘 안 되네요. 네, 이유를 다시 찾아볼게요. 한번 잠시만요. 네,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유가 이게 보면 액터 클라이언트 쪽, 그러니까 서버 쪽은 지금 생성자가 있고 이제 스타트를 하니까 얘는 시작이 됐는데 얘는 상속받고 그러고 나서 오픈 만들고 애프터 이닛 만들고 비포 릴리즈를 만들었지만 아직 액터를 스타트하는 코드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누락이 된 것 같고요. 그 내용은 바로 추가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얘도 지금 클라이언트 트랜스포트가 필요가 없는데 네, 추가되어 있는 이것도 이제 없애고 이거 그냥 다른 거 그냥 이거 보통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여기다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클라이언트 액터에 대해서 얘도 스타트 인 뉴스레드 기능이 있어요. 사실은 바깥에서 다시 호출해서 무방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쓸 일은 없는데 이제 C 언어용 API를 만들면서 외부에서도 호출할 수 있게 해야 돼서 바깥에서 호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도 동작은 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됐죠. 결과를 보면 그림하고 비교해보면서 한번 보죠. 클라이언트 1, 2가 있고 서버가 있는데 클라이언트 1이 최초에 이제 실행되면서 서브스크라이브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1이 커넥트 되고 클라이언트 1 subscribe to topic info 해서 이제 subscribe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건 세션에 대한 거였잖아요. 세션에 대해서 샌드 퍼블리시를 한 거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1만 이 내용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클라이언트 2가 똑같이 커넥티드를 하고 그 다음에 subscribe 요청을 하게 되고 이어서 바로 클라이언트 2가 사실 클라이언트 1, 2 모두 리퀘스트에서 현재 인포 상태를 리스폰스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퍼블리시로 서브스크라이브만 했을 뿐인데 퍼블리시로 현재 값, 초기 값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아까 보시면 실제로 그런 거 보셨죠? 사실 하는 일이 커넥트하고 나서 오픈되고 나면 서브스크라이브 하는 게 다예요. 그럼 그때 그 핸들을 호출해주는 게 다거든요. 리퀘스트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현재 상태를 바로 퍼블리시를 통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그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서도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2는 자기 스스로가 초기 메시지를 받으면, 초기 퍼블리시를 받으면 초기이기 때문에 false가 되고 그 초기 메시지 받자마자 send noti를 통해서 set info를 보내요. 그러면은 지금 그림에서 누락됐는데 받으면 set info를 받은 그 내용으로 다시 한번 send publish로 각자에게 보내는 내용이죠. 그 초기 값은 아까 스트링이 initial info였죠. 그래서 초기에 받은 그 publish 내용을 보면 initial info예요. initial info고. 그러면 첫 번째 initial info를 클라이언트 2가 받게 되면 처음 받은 거잖아요. 여기서 publish를. set info라는 클라이언트 2가 set info라는 그 노티를 보내면서 내부에서 요게 호출이 됩니다. send publish. 전체에다가 보내는 publish죠. 뭐냐면 topic info라는 걸
현재 인포 스트링이 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지금 이제 뉴 인포로 바뀌었죠. 그 내용으로 샌드 퍼블리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양쪽 모두 퍼블리시를 받게 되고 그 내용은 또 다시 한번 요 클라이언트 쪽에서의 퍼블리시 핸들러 얘랑 또 이 두 가지가 호출이 되면서 로그를 각각 찍는 거예요. 그래서 퍼블리시 내용을 보면 이니셜 인포가 아니라 뉴 인포로 바뀌어 있죠. 뉴 인포를 여기서 받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펍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뭐 사용하시면서 뭐 이렇게 크게 지금 코드는 좀 어렵게 구현을 했는데 사용하시면서 크게 뭐 큰 어려움 없이 사용하는데 별 불편은 없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써보면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전부 설명을 드렸고요.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